수만 년 전 빙하기의 일본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아서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한반도, 중국, 대만, 러시아 사할린까지 모두 걸어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기원전 1만 년경 기후가 따뜻해지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에워싸인 섬이 되었고, 주변에서 일본으로 들어가기도 일본에서 대륙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현재 일본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6000에서 5000년경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자 물고기와 조개잡이가 쉬워져서 입구가 증가하였고, 인구가 증가하자 여러 용도의 토기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저온에서 구운 토기에 있는 새끼줄 무늬를 조문이라 하는데, 이렇게 조문시대가 시작되었죠. 조문시대의 시작은 책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일본은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 북부부터 벼농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힘을 합쳐 땅을 개간하고 김을 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협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를 감독하는 족장이 생겨났죠. 남는 곡식은 족장의 차지가 되었고, 그렇게 빈부격차가 생겼으며 철기가 보급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피지배자는 자연히 지배자의 노예가 되면서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의가 출현하였습니다. 이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야요이 시대라 부르는데, 시대 구분으로는 청동기, 철기에 해당합니다. 야요이라 부르는 이유는 도쿄의 야요이 마을에서 조문 토기보다 높은 온도로 구워낸 양질의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족들은 서로 경쟁하고 통합되면서 발전하였고, 기원전 1세기에 이르면 서일본 지역에는 100여 개의 독립국가들이 생겨났지요.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이들을 외라 불렀습니다. 3세기경 일본의 여러 소국들이 전쟁을 펼쳤고, 통합과 몰락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30개국이 히미코 여왕을 맹주로 하는 연맹왕국 야마타이를 세웠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야마타이 왕국의 위치는 간사이나 규슈 지방일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야마타이국은 중국의 위나라에 조공을 바쳐 친위 외왕이라는 금인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사절을 파견함으로써 책봉을 받고 문물을 받아들여 자국 내에서 정치적 위치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4에서 6세기경 연맹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독자성이 보장되었던 야마타이와 달리 중앙 정치 조직을 가진 최초의 국가 야마토 정권이 야마토 지역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오키미를 중심으로 유력 호족들이 뭉친 연합국가였는데, 583년에는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일 때 소가씨가 모노노베씨를 비롯한 반대파를 제압하며 정권을 잡았고, 소가씨의 수장 소가노 우마코는 쇼토쿠 태자를 앞세워 정권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목표는 중국의 황제처럼 강력한 오키미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따라서 태자는 오키미 대신 덴노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덴노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7세기 말 덴무덴노부터이긴 하지만, 덴노는 쇼토쿠 태자 때부터 이미 사용되던 용어라 하겠습니다. 한편 불교 진흥에 힘썼던 쇼토쿠 태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원을 지어줄 기술자와 승려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군사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삼국은 모두 기술자를 파견하였죠. 따라서 607년 건설된 사원이 금당벽화로 유명한 호류사입니다. 참고로 금당벽화는 고구려의 담징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그의 그림이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쇼토쿠 태자는 호류사 이외에도 7개의 절을 더 지었는데, 대부분이 한반도 출신의 기술자들이 만들었으며 이를 아스카 문화라 합니다. 한편 645년 나카노우의 황자가 권력의 실세 소가씨의 집안 이루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권력을 되찾은 후 그 이듬해의 모든 토지와 백성은 국가의 소유로 덴노가 지배한다는 다이카게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야마토 정권은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죠. 이후 671년 덴지덴노가 사망하자 후계자를 둘러싸고 덴지덴노의 아들과 동생이 대결을 펼쳐 동생 오하마가 승리하였는데 이를 진신의 난이라 합니다. 그리고 673년 오하마가 덴무덴노로 즉위하였죠. 이 사건으로 야마토 정권의 귀족 대부분이 몰락했고 일본은 훨씬 강력해진 덴노 중심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덴노 호칭을 공식화하고 외라는 국호도 일본어로 바꾸었으며 신도를 정비하여 전국의 신사를 덴노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아울러 신궁이 받들던 태양신 아마테라스 우미카미를 덴노의 조상신으로 공식화하였죠. 그리고 손자 몬무덴노에 이르면 다이오 율령이 완성되며 덴노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덴노는 진신의 난 이후 수도를 아스카로 환도했었는데 아스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발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01년 지금의 나라 지역에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 헤이조쿄가 만들어졌습니다. 헤이조쿄는 또다시 수도를 옮기는 794년까지 약 80여 년간 일본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번성하며 국가의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죠. 황실과 귀족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자 자연히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견당사를 통해 전해진 불교 문화는 국가의 보호 아래 한층 더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불교 세력을 키워주는 역효과도 발생시켰습니다. 사원과 불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와중에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아울러 황실에서 덴노의 부인과 어머니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황실 분위기를 바꿀 조치가 필요했는데 794년 간무덴노는 수도를 다시 한번 현 교토지역인 헤이안쿄로 변경하였습니다. 7세기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일할 때에는 나당연합군의 다음 목표가 일본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덴노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이 가능했지만 한반도가 통일되고 외세의 침략 위험성이 차츰 줄어들자 거꾸로 덴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귀족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반면 엄청난 세부담에 시달리던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죠. 아예 자신의 토지를 귀족에게 넘기고 그들에게 의탁하여 살며 세부담에서 벗어나는 농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귀족은 더욱더 넓은 사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중앙집권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세기경에 이르면 귀족의 사유지가 전체 토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은 장원을 바탕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죠. 한편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의 힘을 이용하였는데 농민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호족에 가담하며 대규모의 전투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무사라 부르죠. 무사 세력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한 세력 집단이 되었는데 그들의 세력은 귀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무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상 일본 역사의 시작부터 헤이안 시대까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